그대에게 꽂혔나봐요. 안녕하십니까. 태훈의 만사익동 최군입니다. 제가 어제는 너무 비분관계 흥분한 목소리로 방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참 세상에 살다 보면 비분관계 할 때도 있고 침착하게 차분하게 뭘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백그라운드 뮤직을 Those Were the Days 뭐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좋았던 그 시절을 뭐 추억하는 그런 노래 같아요. 사랑하는 연인과 행복하게 지내던 그 시절. 이 우리나라가 좋았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는데 성장을 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래도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중산층이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살던 그런 좋은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이 노래가 이야기하듯이 그때 그 시절 좋았던 때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합니다. 이 불행을 만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도대체? 지금 세금폭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금폭탄은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는 사람들이 이런 지경을 만들었습니다. 조선일보가 일면 톱기사, 그다음에 3면 조용기사까지 종부세 시한폭탄이 터진 자세한 사례들, 일시적으로 한 가구 누지주택자가 된 분이 6월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다 보니 8월달에 집을 팔아 한 가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과거에 내던 것보다 몇 배 많은 폭탄을 맞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원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권, 문재인 정권, 입법 독재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뭐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비혼관계를 안 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나갑니까? 국민들을 부자와 서민으로 갈라치기 위해서 부자들이 세금폭탄을 맞으면 낄낄거리고 웃고 이재명 후보 당시 지금 레인덕에 빠진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사람이 당신 속으로 웃고 있나요? 부자들이 당하고 있으니 고소하다. 그래도 절대 다수의 종부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편들 거다. 그런 착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내년 3월 9일 앞두고 이 세금 폭탄, 이 세금 폭탄을 맞은 사람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벌써 시작됐습니다. 그 종부세 폭탄, 그 세금을 좀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더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세 사는 세입자들에게 월세를 2배, 3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후폭풍을 경계하라고 그렇게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야당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또 정권을 잡겠다고 저렇게 눈에 핏발을 씌우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 세계사가 응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전쟁도, 영국의 명예혁명도, 프랑스의 혁명도, 부르주아 혁명이죠. 그리고 러시아 뭐 농민혁명, 농노혁명이라고 해야 할지 모릅니다만 그 인류사 세계사에 있었던 많은 혁명과 반란들이 조세지항, 가혹한 세금에 민중들이, 인민들이, 국민들이 반대하며 일어난 것입니다. 멀리 갈 것 없습니다. 100년 전, 100년 전 우리 갑오 농민혁명, 갑오 동란이라고 뭐 옛날에 하기도 했습니다만 민중 사적 관점에서는 뭐 갑오 농민혁명이라고 또 부르고 갑오 농민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일본을 상대로
싸우게 되는 것을 일컬었으면요. 고부 군수 조병갑, 노무현 대통령 때 어느 수석비서관의 조상이죠. 조병갑의 가림지구에 결연히 정하고 떨쳐 일어선 사람이 녹두 장군이라고 불리는 전봉준입니다. 여러분, 전봉준은 1년 뒤 일본군에 패해 결국 서울로 압송돼 처형당합니다. 그 의견부 앞에서 말입니다. 지금 종각 전철역 몇 번 출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각 바로 건너편 영풍문고 있는 쪽 방향에 녹두 장군의 좌상이 서 있습니다. 또 그 맞은편 제1은행 본점, SC 제1은행 본점 앞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백의 종군을 한 첫 출발지의 표지석이 서 있습니다. 600년 전 임진왜란 때 우리 이순신 장군이 정말 22전 22성 세계 해전사에 없는 그런 전쟁을 치렀습니다. 생존하는 무능한 임금,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가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선조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와서 세금 폭탄을 터뜨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가혹한 세금에 일어난 전봉준 녹두 장군,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그 녹두 장군이 결연히 일어난 것도 조세, 가혹한 조세에 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농민들과 함께, 동학교도들과 함께 외세에 맞서 싸우고 그는 한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두 분은 다 나라를 사랑하거나 같은 처지에 있는 농민이나 동학교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왜군과 싸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관군 또는 왜군, 관군이죠. 동학 농민들은 관군과 싸우다 결국은 관군이 패퇴하자 그 대신 전선에 뛰어든 일본군이 결국 우리나라를 병탄하고 말았죠. 그로부터 몇십 년 전에, 몇십 년 뒤에 여러분 지금 세금 증가라, 무슨 호랑이보다도 더 무섭다는 무거운 세금을 중산층,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짊어지게 된 것을 대책을 세워서 그 대책이라는 게 결국 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세금을 떠넘기는 겁니다. 월세라는 형태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도소득세 뭐 이런 것들은, 취득세 이런 거는 1년 뒤에 집을 처분하면 구제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부세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조세행평세도 맞지 않고 재산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을 이렇게 국가가 세금이라는 무기를 정가의 보조처럼 휘두르면서,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종부세라는 세제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슷한 세금이 있다는 곳도 한두 곳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참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자신들이 지난해 김현미 장관 시절에 30차례 가까운 대책을 나눴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아니, 공급을 늘리지 않고 수요를 억누르려고 하는, 세금을 무기로 재산권을 침해하고 무도하게 과세하고 하는 것이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여러 차례 검증이 된 바였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여러 가지 세제, 토지 초과 소득 뭐 이런 것들을 만들기는 했지만 그때는 200만 원 공급,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가, 주택수가 630만 호인가했는데 그 3분의 1 가까운 20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그런 획기적인 공급 정책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 값이 안정이 되고, 전두환 때 뭐 물가 안정 뭐 이런 것들까지 뒷받침해서 노태우 때 88 올림픽 우리 경제는 순풍에 도취한다 했습니다. 그때 일자리가 많이 늘었습니다. 대학생들은 기업체 인사원서를 몇 장씩 들고 어디를 갈지 골라야 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스카이대학도 취직이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참, 세금을 풀어서 비정규직 학교 불 끄고 뭐 하는 그런 가짜 청년 일자리들을
다수 양산했고 몇 개월 만에 또 없어지고 그런 일을 반복하면서 세금은 물쓰듯 하면서 일자리는 못 만드는 이 무능한 정부, 무책임한 정부, 무대포 정부. 그래서 업적도 없는 사무 정권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참 문재인 정부의 폭정과 실정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야당 왜 이럽니까? 국민의힘. 중앙일보가 뭐 이런 머리는 윤석열과 김종인의 밀당 해도 너무한다라는 식의 기획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25일 김종인 영감은 윤석열과 전날 달개빈가 하는 고 박원순 시장이 즐겨 다니는 그 식당에서 회동을 했죠. 국민들은 두 사람이 타협을 해서 선대위 구성을 잘 끝날 걸로 기대를 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김종인 영감은 윤석열 후보 측이 최후 통첩을 했다는 그런 신문 보도를 보고 난 뒤 기자들에게 주접들더니 그래 잘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윤석열은 그 영감 그 양반 이야기는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 라고 기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의 감정 대립을 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참 딱합니다. 나이가 한 살이 더 많은 8학년 위반의 영감이 왜 저렇게 욕심을 부리고 또 그렇게 한다면 자고 우면하지 않고 짤 건 잘라버리든지 아니면 제대로 협상을 하든지 해서 선대를 빨리 구성을 해야 될 것인데 참 안타깝고 딱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폭정과 실정을 견제하고 그래서 야통 정교, 야권을 통합해 정권 교체를 이룬 그런 막중한 소명을 짊어진 윤석열 후보가 왜 저렇게 결단력도 약하고 또 설득력도 약한지 물론 김종인 영감의 목리와 노역이 도를 한참 넘었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참 정치력이 부족해 보여 안타깝게 이를 데 없습니다. 이제 결단하세요. 더 이상 미련을 보이지도 말고 선대위 구성을 완료하고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는 공수로 두면 됩니다. 자국민 하지 말고 앞으로 진군하십시오. 지금 한가하게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재명은 쇼를 하듯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가하게 일당인하고 미래를 갖고 하고 있다가 이재명의 몽골 기병인지 어쩌고인지 하는 재빠른 변신에 코를 베이고 말 겁니다. 눈 뜨고 코 베이는 그런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정신을 차리고 빨리 선대위 구성에 3월 9일 내년 3월 향해 차분하게 호흡을 가다듬고 뛰어가십시오. 이 문재인 정부의 폭정과 실정, 특히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종부세 폭탄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국민들을 가독거리고 국민들의 어깨에 진 짐을 내려줄 수 있도록 반드시 야통 정부를 완성하십시오. 아니 야대통 정정교 야권이 크게 통합해서 압도적 승리를 이루어 정권 교체와 동시에 정치국 교체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막중한 소명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윤석열, 당신은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 야대통 정정교의 대업을 꼭 완수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